기술자가 개발한 미세먼지 제거 장치. 보이는 건 펜 하나뿐인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게 공기를 정화시킨다고요? 아니 그럼요. 이 미세먼지를 저감시키는 아주 탁월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실험하는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한번 따라와 주시죠.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제작진을 이끄는 기술자. 이것이 바로 미세먼지 대용으로 실험에 사용될 쌀결합니다. 고운 입자의 쌀결을 원통형 기계 안에 듬뿍 투하. 그리고 버튼을 누르자 마치 회오리 바람처럼 뿌연 먼지가 발생한다. 곧 장치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먼지. 미세먼지를 발생시켜서 미세먼지가 들어오는데 이 미세먼지 수치가 엄청 높죠. 투입 직후 미세먼지 농도는 무려 측정 최대치. 하지만 이 장치를 통과한 미세먼지 수치는 엄청 낮죠. 놀랍게도 장치를 통과한 공기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은 수준을 보인다. 몸소 검증에 나선 기술자, 흰 장갑을 착용하고 공기가 나오는 펜 입구에 손을 가져다 대는데 자, 미세먼지가 아주 깨끗이 정화가 됐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깨끗하죠, 장갑. 먼지 한 톨 없이 뽀얀 장갑. 그렇다면 과연 내부는 어떤 모습일지? 장치를 열자 미세먼지 제거 기능을 한다는 주인공. 기술자가 그토록 강조했던 물 발견. 미세먼지의 제거 원리를 여기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미세먼지 제거 장치 안에 들어있는 수조통을로 자, 이 부분들은 공기와 미세먼지를 흡입을 시켜야 제거하기는 이 미세먼지 펌프입니다. 기계를 작동시키면 공기를 빨아들이면서 물 쪽으로 뿜어주는데 이때 미세먼지가 유입되면 오염된 공기가 물탱크로 들어오면서 먼지는 물과 섞여 걸러진다. 물과 희석이 돼가지고 미세먼지는 밑으로 가라앉고 맑은 공기는 위로 정화가 되는 것이 이 지금 미세먼지 저감 장치의 원리입니다. 실제로 작동 후 수조를 살펴보자 먼지와 각종 오염 물질이 물에 둥둥 떠다니는 것을 확인. 더러워진 물 또한 한 번 더 정화 과정을 거치는데 더러워진 물을 펌프로 순환을 시키면서 이 필터를 이용해서 물에 있는 이물질을 걸러내는 것입니다. 물의 소비량을 최소화하고 항상 깨끗한 물로 미세먼지를 저감을 시키기 때문에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없이 친환경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보다 많은 이들에게 맑은 공기를 선물하고 싶다는 기술자. 기계의 크기를 키운 것도 그 때문이라고. 가정용으로 개발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학교 강당, 실내 체육관 또는 우리가 버스 정류장 사람이 이동 인구가 아주 많은 지역에 설치를 해서 내부 공기도 정화를 시키고 실내 공기도 정화시키는 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세먼지 저감 장치입니다. 유레카! 그렇게 받아낸 치킨. 이 빛깔 한번 보세요. 이거 한 입 탁 베어 불면 얼마나 맛있게요. 그러지 말고 다들 이리 와서 같이 먹어요. 응? 이리 와. 응? 이리 와. 그래. 자, 같이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동작 그만. 왜요? 닭다리는 두 개니까 하나씩 먹으면 되잖아요. 지금 네 손에 들려있는 닭다리가 왼쪽 닭다리라는 거에 내 전재산과 손모가지를 건다. 넌 뭘 걸래? 아니 닭다리는 다 똑같아. 오른쪽 왼쪽 닭다리 맛이 얼마나 다르게요. 아니 양쪽 닭다리 맛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시작한 닭다리 블라인드 테스트. 정말 좌우 닭다리 맛의 차이를 느낄 수 있을지 실험을 해봤는데요. 반대로 눈을 가린 채 닭다리를 시식해보는 실험자들. 과연 어느 쪽을 더 맛있다고 느꼈을지. 두 번째 먹은 게 좀 더 맛있었던 것 같아요. 좀 찰진 느낌?
저는 두 번째로 먹은 비치킨이 확실히 맛있었습니다. 저는 진짜 잘 모르겠어요. 둘 다 맛있었는데 굳이 꼽자면 두 번째인 것 같아요. 3명 모두의 선택을 받은 비닭다리. 그 정체는 바로 왼쪽 다리였습니다. 왜 왼쪽 다리가 더 맛있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찾아간 곳 서울의 한 대학 연구소인데요. 이곳에서 양쪽 닭다리의 육질과 수분, 단백질 함량 등 총 6가지 항목을 분석해봤습니다. 그 결과 지방을 제외한 여러 항목에서 왼쪽 다리의 수치가 오른쪽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근육질 실험 결과 탄력성과 씹힘성 등이 왼쪽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따라서 오른쪽보다는 왼쪽 닭다리가 더 쫄깃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입맛이 예민한 사람들은 좌우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럼 애초에 이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 닭이 왼쪽 다리를 주로 쓰기 때문입니다. 서 있거나 잠을 잘 때 보통 왼쪽으로 지탱을 하는데요. 그 결과 왼쪽 다리의 근력이 더 발달하면서 좀 더 탄력 있고 쫄깃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사실 왼발잡이다. 자, 이번에 나온 요리는 보석 과자입니다. 식감이 아주 특이하죠. 먼저 하나 먹어보면 이게 겉은 아주 바삭한데 속은 엄청 촉촉합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이 한천 가루 때문입니다. 한천의 주성분인 아가로스가 젤화 경향이 강해서 보석 과자의 안쪽을 젤리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겉은 바삭한 식감을 갖게 될까요? 바로 설탕을 녹이고 식히는 과정에 비밀이 있습니다. 물을 끓이면 물의 온도가 증가하고 그만큼 물의 용해도도 증가하는데 물의 용해도가 증가한 상태에서 설탕을 넣고 녹인 뒤 식히면 낮아지는 물의 온도만큼 물의 용해도도 다시 낮아지게 되고 물에 녹아있던 설탕 중 과포화된 부분이 결정화 상태로 밖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설탕 결정 때문에 보석 과자의 겉은 바삭한 식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걸 냉장고에 넣고 3시간 정도 식힌 다음에 3일에서 5일 건조하면 완성이 됩니다. CLT란 특수 제작된 목재입니다. 집성판의 방향을 수직 교차해 여러 겹으로 부착시킨 것이죠. 두께가 균일한 목재들을 섬유질 방향과 평행하게 배치한 것을 집성판이라고 하는데 이 집성판을 수직 방향과 수평 방향으로 차례로 교차해 붙이면 구조용 집성재인 CLT가 완성됩니다. CLT의 특징은 구조재이면서 마감재의 역할을 하는 데 있습니다. 거실과 방의 넓은 벽면을 CLT 공법으로 시공한 이 집의 경우 집 전체의 하중을 벽체가 견뎌내는 구조인데요. 강도가 매우 높은 CLT는 원목 구조재에 비해 변형이 거의 없고 크기와 길이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천장이나 벽 등 다양한 공간 디자인에 활용됩니다. 이와 동시에 판재가 촘촘히 배열된 특유의 구조를 그대로 노출시켜 내부 마감재로서 인테리어 효과를 낼 수도 있죠. CLT 하우스는 4가지 구조 공법이 적용됐습니다. 땅과 접하는 지하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했고
지상 부분은 CLT 구조와 중목 구조 공법, 그리고 경골목 구조 공법이 혼합 적용됐죠. 경골목 구조는 목조 주택의 건축 공법 중 하나인데요. 경량의 각재와 집성판을 구조재로 삼고 벽이 수직과 수평 하중을 지탱하는 골조입니다. 목과 결합 철골을 사용해 시공하며 지붕이 가볍고 단열성이 좋다는 특징이 있죠. 사람들에게 아직 인식이 부족한 목조 건축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새로운 소재와 구조를 가지고 자신의 집을 지어 선보인 이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존의 집성재를 기술적으로 보완한 CLT의 특징을 통해 목재가 지닌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도 알게 됐죠. 한 채의 집이 완성되기까지 그 과정을 전부 알 필요는 없지만 목조 주택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다면 주거 공간을 바라보는 시야가 조금은 더 넓어질지도 모릅니다. 유레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종이에 불을 붙이는 직원들. 이러다 정말 불이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희 제품 실험하는 곳이에요. 이것이 저희가 개발한 화재 감지기입니다. 저희 감지기는 연기하고 온도를 동시에 감지해서 센싱해주는 지능형 감지기입니다. 일반적인 감지기는 열과 연기 감지 기능이 따로 나뉘지만 기술자의 감지기는 동시 감지가 가능하다. 곧바로 시연에 나선 기술자. 화재 상황과 같이 지속적인 연기가 발생하는 시험기에 감지기를 넣고 잠시 기다리자.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LED 불빛이 깜빡이기 시작한다. 평상시보다 15% 정도의 연기 농도가 올라가면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온도 감지 시연. 같은 감지기를 또 다른 장치에 부착한 뒤 내부 온도를 임의로 조절할 수 있는 정온식 감도 시험기에 넣는다. 그리고 소방방재청이 정한 공식 기준인 60도로 작동 온도를 설정. 곧 온도가 60도에 다다르자 이번에도 역시 시끄러운 경보음과 함께 LED 불빛이 빨갛게 빛나는 것을 확인. 감지기 하나로 연기와 온도 두 개를 측정할 수가 있는데요. 연기의 경우는 파란색으로 경보음을 알려주고 온도의 경우는 빨간색으로 경보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밀은 바로 감지기 안에 장착된 각종 센서들. 이를 통해 화재 감지에서 경보까지 모든 과정을 자동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거는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 센서예요. 마이너스 40도에서 120도까지 감지할 수 있는 센서입니다. 그리고 저희 감지기의 가장 특징인 이 연기 암실인데 빛이 투과되면서 먼지의 개수를 세서 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이 정교한 금형과 이 기술이 필요합니다. 국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기술인 만큼 설계부터 기판 제작, 금형 가공까지 모두 기술자들의 손을 거쳐 진행된다. 이렇듯 이들이 열연 복합 감지기에 집중하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닌 감지기 오작동 문제 때문이라고. 감지기를 꺼놓는다든가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정작 화재가 났을 때는 큰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나는 것을 보고 오작동이 없는 감지기를 개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방 행정력 낭비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화재 감지기 오작동. 정작 위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게 해 더 큰 피해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저희 감지기에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기술자들이 더한 새로운 기술. 통신 콘솔을 통해서 서버,
를 통해 관제 화면에서도 볼 수 있고 고유의 아이디가 있어서 어디서 화재가 났는지 식별이 가능합니다. 감지기에 저마다 고유 번호를 부여해 정확한 설치 장소를 알 수 있고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연기나 온도 정보 등 감지 데이터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화재 연기가 발생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즉각적으로 위험을 알리고 소방 방지 시설에도 정확한 재난 상황을 전달하게 되는 것. 덕분에 골든타임 사수는 물론 적재적소에 소방 인력을 공급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유레카! 좀 추워진다. 예,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와, 급격히 내려간다. 지금 옆에 오른쪽에 온도가 나와 있으니까. 근데 지금 춥기만 하고 아픈 데 있어요. 팔목. 이게 크라우 테라피를 하다 보면은 관절이 안 좋은 데가 아파요. 지금 팔목이 아픈 거는 제 오지현 씨가 팔목이 안 좋은 거예요. 나 못하겠어요, 선생님. 저 지금요. 빨리 이제 시간이 빨리 가길 바래. 이제 30초 남았어. 그러니까 관절이 얼어 있으니까 다칠 수 있으니까 조심히. 아빠 괜찮아? 따끔따끔. 그지? 살이 따끈따끈하지? 아빠 만져봐. 만져. 아우 차가. 아우 차가. 진짜 차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아까 어깨가 많이 말려 있었었는데 어깨가 점점 펴지고 있고. CP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여보. 이거는 추워서 그런 거예요. CP가 좀 올라간 것 같아요, 여보. 이거는 추워서 그런 거예요. 추워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요즘에 제일 많이 아픈 데가 어깨하고 목 이쪽이잖아요. 왜냐면 스마트폰 이제 많이 이런 시세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에리 때문에 목이 아픈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엄마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손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그 손이 많이 저리거나 그러면 말씀하세요. 손이 저리면요? 네. 괜찮죠? 여보, 아직은 순거 아니야. 전에 지현 씨가 돼갖고 110도에서 120도 너무 추워. 아파, 무릎. 원래 그럼 아픈 거야. 기다려. 지금 얼마나 남았어요? 아, 괜찮아. 왜 얘기하면 안 돼?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10초밖에. 10, 9, 8, 7, 영하 99도. 여보, 그만해. 아빠 좀 보자. 3, 2. 됐습니다. 됐어. 자, 옷 내리시고. 내리시고요. 네, 천천히 이게 내려온 다음에 잘 내려와. 무릎 얼어 있으니까. 내려오시죠. 내려. 이제는 확 더워져. 일로. 네 달로. 얼굴은 안 넣어. 자, 어떻게 달렸어? 아, 여기가 아프면서 어깨가 말린 게 펴진. 근데 이게 정확한 게 뭐냐면 이 어깨가 말리는 걸 라운드 숄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라운드 숄더가 이 앞에 여기 대흉근하고 소흉근이 얘가 당겨져서 얘가 당겨져서 그리고 등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리는 건데 지금 여기 이 당겨져 있던 근육이 지금 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과학적인 원리인데 어떻게 보면 이게 사람을 이렇게 밀려고 하면 이쪽으로 더 올려고 하잖아요. 반대로. 그럼 얘를 더 올리면 반대로 근육은 평상시보다 더 늘어나는 거지. 유레카! 두 사람의 목표는 사람처럼 두 발로 자유롭게 걸어다니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것.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로망이라고 할까요? 약간의 로망도 있고요. 사실은 굉장히 실용적이고 효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사실 2다리로 걷는 게 무슨 효율적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4다리로 걷는 게 더 안전하잖아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인간의 몸에 맞춰져 있어요. 사실 우리가 편리하게 쓰기 위해서 그렇게 디자인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인간처럼 만들어버리면 너무나 많은 것을 잘 쓸 수 있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 사회에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최적 설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이 사람처럼 2발로 중심을 잡고 걷는 동작을 하기까지 기술적으로 구현해내기가 쉽지 않았다는데요. 로봇이 움직일 때마다 양쪽 발에 균형적으로 힘을 실을 수 있게 하려면 아주 정교한 센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IMU 센서라고 해서 인간으로 치자면 반고리관, 귀에 있는 균형을 측정하는 장치 같은 센서를 내포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에도 작게 들어가고 있긴 한데 그것보다도 더 좋은 센서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앨리스가 균형을 지금 어떻게 잡고 있는지 계속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라 발목에는 그 FT 센서라고 그래갖고 힘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도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힘을 지금 받고 있는지, 발이 지금 어떤 힘으로 지금 눌러져 있는지, 어느 방향의 힘이 더 많이 가고 있는지를 계속 측정을 하면서 보정을 해줘요. 이런 이유로 오랜 개발 과정을 거친 끝에야 세상에 선보일 수 있었던 로봇 앨리스. 다소 서툴러 보이긴 해도 분명 사람처럼 2발로 걷는 모습인데요. 앨리스가 보여줄 수 있는 개인기는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축구공 차기인데요. 기술적으로 큰 결실을 거둔 것이지만 아직 사람들 눈에는 미흡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로봇이다. 그러면 응당 뛰고 날고 뭐 엄청난 액션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요즘은 거기에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사람이라든가 장애물이라든가 이런 게 일정 범위 안에 들어오면은 뭐 거기에 대응을 해갖고 뭐 동작을 멈추든지 아니면 돌아가든지 이런 판단에 의해서 다른 행동으로 변형시킬 수 있어야 그제서야 이제는 로봇이라고 봐주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로봇들이 다양한 일을 해내기에는 좀 부족해요. 그 로봇 한 대로 너 뭐 해봐 라고 했을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그것을 수행하는 능력을 가진 로봇은 아직까지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최종적인 목적, 로봇 한 대가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 최종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레카! 사라진 줄 알았던 장인들과 그들만의 제작 방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때 쾌락해가던 런던의 수제 공방 골목을 찾는 사람들도 최근 들어 부쩍 늘었습니다. 이 가게는 150년 동안 구두를 만들고 있습니다. 손님의 발 모양을 그대로 본뜬 구두고를 제작해 그 위에 가죽을 덧대 구두를 만드는 옛 방식이 남아있죠. 기계나 컴퓨터가 대신할 수 없어 지금도 수작업만으로 진행됩니다. Your factories are completely different. Mass production is different. You know, you don't have this sort of thing in mass production. This is bespoke shoes. I'm happy doing it. Shoe factories will cater for every type of foot with one last.
and people will squeeze in. Here you don't have to squeeze in. You get exactly as you ordered. So. 구두 한 켤레가 우리 돈으로 200만 원이 넘지만 이들의 고객 명단엔 세계적인 명사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발에 딱 맞는 구두를 한 번 신어본 사람은 웬만해선 대량 생산 제품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평생 고객이 되는 거죠. 이곳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공들인 구두는 영국 왕실에서도 인정한 명품입니다. Down the stairs we go. 하지만 이곳의 명성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These are examples of famous lasts, and here we have the entertainer and singer Frank Sinatra. Customers, we have Mrs. Jackie Onassis, who, as you all know, became Jackie Kennedy. 런던을 방문했던 명사들은 편안한 구두 한 켤레와 함께 영국산 명품이라는 상징을 덤으로 얻어갔습니다. 옛 방식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들의 구두는 갈수록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연결된 새로운 세계. 여러 나라의 고객들이 주문하면서 150년 전보다 오히려 더 화려한 전성기를 맞았습니다.